일단은 우리 포퍼 지식의 구분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 어차피 이거 복습하실 때 얘 활용하시고. 자, 가보자. 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옆에다가 어떻게 정리해 주는데? 논리실증주의자와 그리고 포퍼의 지식에 대한 관점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 정확하게 우리 밑줄짝 그어둡시다. 자, 논리실증주의자 포퍼.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지? 자, 걔네는 지식이라고 하는 핵심 화제를 어떻게 구분한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과도 같은. 잠깐 지울게요. 경험과 무관한 지식. 그리고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어 놓읍시다. 그런 다음 옆으로 따로 빼서 역시나 정리하자면 이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경험과 무관한 수학적 지식이나 그리고 논리학적 지식.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경험과 상관있는, 경험과 유관이라고 그냥 대충 씁시다. 유관한 과학적 지식. 이렇게 지식을 구분 짓거나, 그리고 조금만 이해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수학과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내가 굳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무슨 관계? 어떤 시계관계나 혹은 명제의 관계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경험과 무관하다고 하는 건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뒤이어서 나와지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어떠한 가설을 세우면 그것을 실험해야 되는 검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보니까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공부 좀 피고 같이 볼게요. 계속 가봅시다. 자, 그리고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 이제 지식에 대한 관점을 파악했고, 뒤이어서 여러분들은 뭐도 파악하자? 이 지식의 특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식의 특징. 자, 키워드만 적어줍시다.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된다? 누적되는 지식. 누적되는 지식. 이렇게 우리 특징적인 거 정리해두고. 자, 이때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 자, 끊읍시다. 어떻게 끊냐? 여기서부터 끊읍시다. 가설 나온 순간부터. 가설부터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주장한다. 자, 요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그 프린트에서의 인과관계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과학적 지식이 지금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적 지식이 무엇으로부터? 가설로부터 어떻게 도출되는가? 과학적 지식이 가설로부터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지? 자, 일단 뭐를 설정해야 돼?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데 줄 그어둡시다. 가설. 자,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과학적 지식이 아닌 거지. 자, 그들은 가설로부터, 자, 여기 포인트가 첫 번째 단계. 논리적으로 도출한 예측. 가설로부터 뭐를 도출하자? 예측을 우선 도출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될까? 학생 A에게 B라는 처치를 하면 C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예측이에요. 자, 이 예측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안 적어도 돼. 가설. 그래서 B는 C의 원인이다. 이런 가설을 먼저 세운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B라고 하는 처치를 학생 A한테 하면 아마 C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예측을 관찰이나, 자, 두 번째 합시다. 넘버링 2. 관찰이나 실험 등의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더라. 판단하더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관찰이나 실험이 포인트가 아니야. 그치? 경험을, 지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 경험과 상관이 있느냐, 무관하냐. 요거 있잖아. 경험을 통해.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요? 요걸 그냥 A라고 체크할게. 시험이라고 한대. 시험. 그러면 결국 위에다가 간략하게만 적어두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가설로부터 어떠한 예측을 우리가 도출을 하고 그 예측에 따른 뭐? 경험을 통한 시험. 경험을 통한 시험.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정리해 둔 거 있으니까. 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설을 뭐로써? 새로운 과학적 지식으로서 추가하더라. 그치? 이런 인과관계 제대로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때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이 어때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나. 자, 이 둘의 차이점인데 아주 미세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혹은 저는 초록색으로 그냥 차이점이라고만 적어볼게요.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과학적 지식이다. 반면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하더라. 그래서 이 차이점은 맨 마지막으로 볼게요. 예측에 대한 관점인 거지, 그치? 예측에 대한 관점으로서 가설이 어떻게 새로운 과학적 지식으로 추가되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둘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더라. 가설을 경험을 통해 무엇으로? 과학적 지식으로서 추가한다는 거. 이렇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자, 하지만 콰이 비교대사,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이걸로 가야죠. 정확히 뭐에 대해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는 거지. 자, 어떤 식으로 반박하는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새로 발견된 금속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서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대. 별로 아니야. 그냥 가설이 어떤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 자, 쭉 갑시다. 자,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예측은 가설. 자, 우리 파인의 입장이야.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되더라. 그러니까 어때?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봅시다. 이제는 논이라고만 쓸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같은 경우에는 가설만 있으면 어떻다? 예측을 논리를 통해서, 그렇지? 논리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고 봤는데, 파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 그리고 여러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모든 지식들, 모든 것들이 다 예측을 도출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입장.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건지 알 수 없다는,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과학이라든지 이제 과학 실험 쪽에서 변수를 많이 찾아내는 이유. 최대한 변수를 찾아내야지만 내 가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이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예측이 완전 잘못 나갔어. 그럼 뭘 수정하면 돼? 가설만 수정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는 예측이 완전 잘못 나갔을 때 우리는 그럼 도대체 기존의 지식이 잘못된 건가? 뭔가 조건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로부터 파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 지식들과 여러 조건들을 포함한 이거를 파이는 전체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야. 그 전체 지식이 무엇이 된다?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 역시 계속 우리 대비시켜가면서 파악하면 되지. 논리실존주의자 폭포의 경우는 단순히 무엇만? 가설이 알죠? 가설이라고 하면 되겠다. 가설만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에요. 파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체 지식이 그 시험의 대상이거나. 자, 여기까지는 무난무난해. 차이점이 뚜렷하게 보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야죠. 논리실존주의자 폭포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하고 있대. 이것도 밑줄 좀 그릴게. 자,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 분석 명제와 그 다음 종합 명제를 다른 종류라고 구분하고 있어. 자, 이걸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 두 지식의 경계가 어떻다는 거야? 매우 뚜렷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두 지식의 경계가 매우 뚜렷하다. 자, 그러나 파이는 총체주의를 전당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 파인의 요 논증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겠다. 파인, 총체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해당 문제를 부정하는 논증. 어떤 논증? 다른 종류라고 하는 그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논증입니다. 오케이? 다른 종류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논리실존주의자와 폭포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와 같은 동어 방법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라고 하는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방법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분석 명제이다. 쭉 읽어나갈게요. 자,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이다는 이게 포인트네. 얘가 지금 인과 구조로 따져가볼게요. 얘가 결과가 되는 거고, 결과 1. 그리고 얘가 분석 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자로 환원 가능한 명제이고, 얘가 원이다.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무슨 표현이기 때문에?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결과 2로 갑시다. 결과 동의적 원인. 인과구조를 얘가 거꾸로 제시해가지고 내용 파악이 살짝 헷갈리는 건데 별거 없어. 원인. 자, 그런데 그게 또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본다면 이 둘은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동의적 표현에 대한 의미 정도로만 영수를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동의적 표현의 의미예요. 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 동의적 표현이라는 걸 보장하지 못해. 역시 뚜렷한 원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된다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얘가 결과 3이 되고 필연성 개념이 원인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돼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위로 간과 인과 관계가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더라. 자, 필연성 개념 결과 4로 갔을 때 분석 명제 개념, 이게 원인 4가 됩니다.
그러면 살짝 크게 좀 볼까? 크게. 지금 결과 원인이 어때요? 똑같아져 버렸죠? 그치? 봐봐. 최종적인 결과와 맨 처음에 시작한 원인이 똑같아져 버렸잖아. A이기 때문에 A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A이기 때문에 A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순환론에 빠졌다고 하는 거야. 순환론에. 따라서 파이는 종합명제와 구분되는 분석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어떻다? 근거가 없더라. 자, 마지막 문장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무엇을 근거로 들어서? 순환론을 근거로 들어. 얘가 근거가 되어서 파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파이는 주장. 종합 명제와 그 다음에 분석 명제는 구분되지 않는다. 구분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치?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환론을 잘 이해했으면 됐던 거야. 순환론. 아, 결국 최종의 원인, 그러니까 가장 처음 시작한 원인이 곧 결과가 돼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순환론에 빠졌다고 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뭐냐? 아까 첫 문단, 1문단에서 우리 뭐 봤었어?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의 관점을 살펴봤잖아. 요 1문단의 지식에 대한 관점과 화인의 지식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비교하면서. 자, 가볼까? 화인은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게 진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지.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은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다. 자, 얼핏 봐서는 화인도 그러면 뭐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지식을 구분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일단 계속 가봅시다. 중심부 지식 그리고 주변부 지식. 자,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자, 여기서는 그냥 지식의 특징 정도로만 체크합시다. 지식의 특징. 그리고 위에서는 지식의 개념. 이렇게만 할게. 줄 안 긋고. 자,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경계는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자, 나오지? 이 둘의 경계는 명확히 나눌 수 없다. 이게 바로 화인의 입장. 그래서 둘의 입장이 서로 대비된다. 화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이라고 하지 않았다. 얘네들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분명 중심부 지식의 한 가운데 있어서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게 아니더라는 거. 그치? 그래서 중심부 지식은 그냥 경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인 거고, 그럼 주변부 지식은 보다 경험과 밀접하다는 얘기예요. 보다 밀접하다는 거. 그래서 어때? 경험과 밀접하다 보니까 얘는 직접 충돌하는 거고, 얘는 경험과 밀접하지 멀리 있다 보니까 밀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직접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이 더 깔끔하게 정리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진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 화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모두 원칙적으로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다.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네. 요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1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른 종류가 아니다. 자, 누적되는 과정은 요것도 보여줄게요. 아까 위에서 체크했어, 그치? 아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어떤 지식이 누적된다고 했어? 과학적 지식이 누적된다고 했잖아. 요것도 그냥 키워드만 적어줍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이 누적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 지식의 변화, 지식의 변화. 지식의 변화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인 것 같아. 포퍼와 콰인. 오케이? 지식의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총체주의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총체주의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특징 체크할게. 자,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즉, 실용성을 어떻게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거야. 총체주의 특징. 그래서 뭔가 가설에 대한 반박이 들어서 원래라면 어때? 그 가설을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 근데 그 가설이 충분히 실용적이라면 총체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한다고, 가설을. 그래서 되게 특징적인 거죠. 반면에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학의 법칙. 자, 이건 어때? 완전히 경험과 무관하죠. 이건 완전히 경험과 무관하단 말이야. 근데 아까 화이는 뭐라고 얘기했어? 중심부 지식이든 주변부 지식이든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건 누가 봐도 경험과 무관한데 얘를 그러면 중심부 지식에 둬야 될지 주변부 지식에 둬야 될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화인의 한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 그것은 분석 명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즉 누가 보더라도 얘는 어때? 경험과 무관한데 그럼 얘를 중심부에 둘 거냐 주변부에 둘 거냐 그것은 판단이 되지 않더라 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간단했어.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이제 중간 부분에 그 인간 구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이거 기출 저는 우리 봤던 사람도 꽤 있을걸? 그치? 나나? 어느새 우리 거의 1년 넘고 막 2년째 다녀가지고 중간 부분에 인간 구조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내용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내용 없는지 제가 드렸던 프린트 이용해서 내용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뒤에 있는 선지, 우리 문제풀이 아니라 선지 분석으로 넘어갑시다.